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죠?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가. 딴지 총수 김어준. 기술과 정보의 산물인 인터넷에 풍자와 해악의 토대를 깔아놓은 프론티어. 그의 46년 일생을 돌아본다. 국민 라디오 드라마 김어준 평전. 극본, 연출 김용민. 해설과 연기에 보이스비 그네셔스. 제6회 애국심.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변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과거 딴지일보 논객으로 활동한 바 있던 노정태 씨가 한 말이다. 박지성에게 두 개의 심장이 있듯이 우리는 김어준에게 두 개의 자아 캐릭터가 있다고 말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배낭여행을 통해 얻은 경험을 곱씹으며 만들어낸 세계 시민적 개인주의가 한편에 서 있다면 노무현의 당선과 2002년 한일 월드컵, 노무현 탄핵, 황우석 사건, 이후 노무현의 검찰 조사와 자살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비극을 통해 확고해진 음모론적 정치 선동가가 다른 한쪽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 양자 사이의 간극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노정태 씨는 음모론적 정치 선동가로 김어준이 황우석 사태로 인해 크게 위기에 빠지자 세계 시민적 개인주의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나 실추된 명예를 회복했다고 말한다. 김어준은 어떤 입장일까? 복잡한 사건인데 짧게 이야기하면 황우석 교수가 잘못하지 않았거나 봐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는 황우석이 잘못한 만큼의 비난은 받아야 하지만 잘못한 것 이상의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못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전체 그림의 실체를 파악하기보다 황우석 개인의 잘못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양단으로 의견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동조하거나 저쪽 입장에 서야 하는데 그래서 욕을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0을 잘못했으면 10만 잘못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10을 잘못했는데 100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반칙이죠. 그가 닥치고 정치에서 했던 말도 있다.
보수성을 타고났을 뿐인 불완전한 인간 하나, 즉 황우석을 보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걸레로 용도 폐기하는 진보의 잔인한 비인간성, 그거 아닌가? 설득시키기 힘들다. 누군가는 이 발언을 두고 논리적 비판에 감성으로 대꾸하는 식이라고 반박한다. 최종 평가는 여러분의 몫이다. 나를 국가주의자라고도 하더군요. 나는 황우석이 창출할 수 있다는 국부, 국격 그딴 거 관심 없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자기 이데올로기의 틀에 따라 황우석을 재단하느라 사건을 끝까지 몰고 가는 거, 소위 우파들이 빨갱이로 뒤집어 씌우는 것과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나쁜 놈이 겁난다고 욕 안 하는 것도 비겁하지만 뭔가 옹호할 게 있는데 그게 모양이 안 난다고, 그랬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옹호하지 않는 것도 비겁한 겁니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바빠요. 그리고 대충 물어. 뭔 기자가 이렇게 질문이 산만해. 예. 거기 국가주의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 가운데 하나가 심영래 감독이 디워를 두둔한 점이에요. 한국인이 만든 디워라서 그랬나요? 김총수께서 왜 심영래 감독을 감싸고 돌았나 이 말입니다. 디워에 대한 비평을 반대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언제요? 언제부턴가 그런 소문이 번지던데 나 디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적 없어요. 비평하는 거 좋아요. 마음껏 하세요. 그런데 사실을 비평해 주세요. 김어준의 딴지일보가 띄운 희대의 스타가 있었다. 그는 바로 허경영. 허경영이 누구인가? 그의 대선 공약을 들어보자. 무궁화 꽃이 활짝 피어날 제2의 박정희 혁명이 시작됩니다. 공화당 허경영이 다시 만드는 강한 한국. 먼저 국회의원 제도를 폐지하여 남녀 동수의 직능의원제를 실시함으로써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직접세를 폐지하는 조세혁명, 대학 지망자 전원이 입학할 수 있는 교육혁명, 대통령 명칭을 국민대표로 변경하는 정신혁명을 이루겠습니다. 핵주권을 회복할 국방혁명, 조선 왕조를 부활하는 도덕혁명, 담배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환경혁명을 이루겠습니다. 경기도를 서울특별시로 합병시키는 행정혁명, 중소기업 장기융자를 무담보로 해드리는 경제혁명, 실업자 취직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복지혁명을 이루겠습니다. 공화당 허경영이 다시 한번 강한 한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에 대해 김어준이 S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엔조이에서 밝힌 말. 바이칼호 영구 사용. 그러니까 바이칼호가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는 호수가 아닌데. 그렇죠. 예. 러시아에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소 임대 이것도 예. 아닙니다. 예. 몇 년 임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영구 그냥 사용. 그냥 결정하신 거죠. 예. 러시아와 협약 같은 건 생략하시고. 예.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공약은 이거였어요. 예. 네. 자신이 당선되는데 네. 출마할 때 이미 당선을 예언하셨죠. 네. 당선되는데 당선 직후 네. 2개월간 종족을 감춘다. 2개월 종족 감춘. 왜? 그리고 2개월간 왜 종족을 감추십니까? 이거 대통령 유고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왜 종족을 감추십니까? 그러니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2개월 후에 어떻게 하냐? 호련히 88 올림픽 경기장에 100만 명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 나타나서 취임식을 한다. 그래서 제가 감동 감화돼가지고 제가 아니 그런데 사소한 문제가 있다. 거기는 8만 명밖에 못 들어가지 않느냐. 8만 명.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런 사소한 문제에서는 개의치 않으시는 거죠. 이분은 두 가지를 특히 잘하세요. 뭐 살생부를 만들어서 싹 없애는 쪽과 그다음에 돈을 마구 주는 쪽, 이 두 가지 공약이 맞습니다. 네. 3,000여 명의 살생부를 작성해서 그렇죠. 정치, 종교, 재계의 지도자들을 싸그리 없앤다. 이 공약도 있었죠. 국회의원 뭐 3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몽땅 쫓아낸다. 살생한다. 결국 이제 퍼주기 아니면 패주기입니다. 예. 자, 또 하나,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받은 세비를 반납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꿔라. 이런 내용이 있고,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중요합니다. 국회의원 자격고시를 실시하라. 자격고시. 자, 그리고. 저 특히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산삼 재배 얘기 안 나왔나요? 이거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1000여 개의 산삼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100만 명의 실직자를 고용하는 산삼 휴지 정책을 실시한다. 산삼은 재배하면 이미 산삼이 아니죠. 하지만 산삼을 어떻게 재배해? 인삼이 되는 거지, 그만. 근데 이분께서는 이런 건 사소한 문제죠. 우리 범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이 공약은 한 줄로 보통 끝납니다. 돈을 얼마 준다, 아니면 누굴 죽인다, 아니면 뭘 없앤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것도 참 놀라운데 무작정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장기를 구매해가지고 1년 이내에 모두 수술해준다. 네, 장기 매매는 불법으로 알고 있으나 사소한 법안은 사소한 거야. 이거 사소한 거 넘어가야 돼. 그렇습니다. 저희가 범인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 거죠, 저희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분이 또 나름대로 기획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이런 책. 이 책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제가 2002년 당시 이 책이 그때 출간됐어요. 근데 출간됐는데 출간할 때 왜 띠지 있지 않습니까? 띠. 책에다가 띠를 두르고 거기 보통 뭐 10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 이런 거 됐을 때 띠지를 두르지 않습니까? 이분은 출간할 때부터 띠지를 둘러서 거기다가 3,000만 부. 3,000만 부가 팔렸다는 겁니까? 판매 예정. 3,000만 부 이렇게 크게 써있고 밑에 판매 예정이라고 조금 써있습니다. 놀랍게도 국내 출판사상 최초로 3,000만 배 돌파 예정. 지금 이분의 계획이 또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3,000만 부 정도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본에서 3,000만 부 정도 팔리면은 허경영 한류 열풍이 일 것이며 수만 명의 인파가 서울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또 6월부터는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5천만 부 정도가 중국에서 팔려가지고 허경영 한류 열풍을 만들 것이다. 아시아 연방 대통령 얘기 안 나요? 그렇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장래에 아시아 연방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야, 자기 책 한 권으로 별다른 꿈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제가 이분을 인터뷰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덧대 웃지 않고 이분은 미래를 어떻게 이렇게 다 알 수 있냐. 정치책 쭉 나와 있거든요. 2020년 취임, 세계 대통령 취임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그렇게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감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저는 아침마다 명상에 잠깁니다. 명상에 잠기는데 명상에 잠기면 저는 블랙홀로 들어갑니다. 생생하게 제가 들었습니다. 블랙홀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화이트홀로 나옵니다. 앞서 김어준이 정치 음모론자이며 세계 시민적 자유주의자의 양면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세계 시민적 자유주의자와 정치 음모론자의 간극이 크다고 했다. 세계 시민적 자유주의자와 국가주의자의 격차는 얼마나 큰가? 아니, 격차라기보다는 모순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 허경영의 과대망상과 박정희의 독재정치 사이에 가공할 만한 연관성이 있다. 진지한 얼굴로 정치를 말하는 유력 정치인들이 허경영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박정희를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허경영의 과대망상은 현대 한국 정치의 민낯을 드러낸다. 뚜렷한 게 있다. 김어준에게 국가주의는 조롱의 대상이라는 점. 허경영은 좋은 구실이었을 뿐이었다. 60세를 넘으면 70만원씩 나오니 자식 눈치 안 보고 너무 생활 안정되네. 결혼하면 1억 원, 출산하면 3천만원, 가정부터 지켜주니 애국심이 살아나네. 수능 시험 없어지고 등록금도 없어지고 사교육이 사라지니 교육환경 좋아지네. 소득세만 넣고 하면 모든 세금 사라지고 공공요금 지원되니 가족 살림 좋아지네. 살기 좋은 우리나라 기억할 뻔 허경영. 김어준 평전.